생각보다 그 많은 준비를 하고 정말 그 분야에 흥행 보증 스포라는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더라도 이게 반드시 성공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어떤 콘텐츠의 흥행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뭐 반드시 잘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막상 시장의 반응을 봤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다른, 예를 들면 굉장히 대작 프로젝트에 들어간 뭐 예를 들면 게임인데 안녕하세요. 지금 당장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창업하게 되면 반드시 들어야 될 이야기, 전석철의 유니콘의 전석철입니다. 오늘은 VC 투자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벤처 투자라고 하면 뭐 인터넷 모바일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딥테크 업체들,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업체들에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을 흔히 생각을 하실 것이고, 또 생각을 해보면 벤처 투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이 바이오, 그 다음에 항공 우주, 굉장히 거창한 비즈니스들을 많이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흔히 노출되는 거는 인터넷 모바일 비즈니스가 흔히 많이 벤처 투자를 받았다라고 노출되어서 벤처 투자하면 보통 인터넷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투자를 하고,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F&B까지 투자를 하는 것도 종종 사례가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영역과 많은 사업의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투자를 일반적으로 벤처 투자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일반적으로 가지는 영역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벤처 투자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웬만하면 어떤 사업을 하고 성장성이 있으면 다 투자가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흥행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벤처 투자를 진행하는 게 생각보다 좀 더 난이도가 높고, 과연 이 콘텐츠 그리고 과연 이 사업이 흥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흥행 비즈니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영화, 게임, 콘텐츠 뭐 이런 비즈니스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패션 브랜드 내지는 그런 F&B 사업 같은 높은 그 지식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자본시장에서 접하기 좀 어려운 상식이 적용되는 그런 분야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투자가 어려운가, 왜 손이 잘 안 나가는가, 뭐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직간접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 많은 준비를 하고 정말 그 분야에 흥행 보증 스포라는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더라도 이게 반드시 성공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어떤 콘텐츠의 흥행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뭐 반드시 잘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막상 시장의 반응을 봤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다른, 예를 들면 굉장히 대작 프로젝트에 들어간 뭐 예를 들면 게임인데 막상 CBT를 해보거나 런칭을 해봤을 때 예상과는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여서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게 과연 어려운 일이고 정말 안 되는 분야인가? 라고 했을 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굉장히 강한 카드라든지 뭐 잘 준비된 분들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진행했을 때 굉장히 기대감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프로젝트들을 여러 개를 이제 병렬식으로 융합해서 확률을 조금 더 높여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좀 책 이야기와도 결부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크래프트 웨이라는 책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 굉장히 이제 주력했던 테라라는 게임이 초반에는 흥행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게임의 특성상 이제 정체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그 정체되는 특성에서 새롭게 진행됐던 이제 프로젝트들이 흥행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면서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본도 많이 소진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본은 거의 떨어져 갈 때 크래프톤이 택했던 방법은 굉장히 좀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없는 자본에서 어떻게 보면 지분 수합 방식을 통해서 한 10개 정도의 이제 게임사들을, 작은 스튜디오들을 이제 인수합병을 하고 자회사로 이제 두고, 그런 그 게임 회사들이 다 제각각 개발하는 게임들의 이제 흥행 여부를 이제 판단하면서 흥행이 됐을 때 이제 좀 더 몰아주는 방식을 좀 썼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비주류 장르였던 그 FPS 중에서도 서바이벌 장르의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굉장히 흥행을 하게 되면서 그 게임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 회사의 메인 비즈니스로 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굉장히 여담이긴 한데, 창업
창업자들 그리고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예전의 비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에서 정말 힘들었던 경험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좋은 판단이 아니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다 이제 나중에 잘 되고 나서는 좀 감추고 싶어 하는 경향도 많을 텐데, 크래프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을 가감 없이, 예를 들면 게임 사업이 잘 안 되고 있고 사업이 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뭐 직원들은 너무 해이해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사내에서 몇 시까지 강제로 출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경영진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경영진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어서 누구는 뭐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하고 누구는 없는 돈에서 이제 계속 회사의 이제 버닝 레이트이 세지는 거에 대해서 갈등하는 그런 부분들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가장 좀 와닿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물론 떠오르는 게 괴로울 수는 있지만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판단을 기존에 이제 경영진들은 했었고 내가 저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나는 어떻게 판단할 건가를 생각해 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자서전이나 스타트업 히스토리에 대한 책들이 보다 더 풍부하면 풍부해질수록 후배 창업가들과 저 같은 이제 투자자 그리고 후배 VC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서는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기업 중에 이미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대명화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패션 브랜드도 굉장히 흥행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인 게 맞고, 과연 이런 컨셉으로 어떤 디자이너 중심으로 이제 뭐 제품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과연 대중들이 좋아해 줄지 좋아해 주지 않을지에는 정말 우연적인 요소도 많고 정말 많은 변수가 있고, 심지어 성공을 했음에도 이것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딱 이야기하기 힘든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해법을 정말 잘 활용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가능성 있는 중소형 브랜드나 아니면 한국에 아직 그렇게 유명한 포지션을 잡지 않은 브랜드들을, 해외 브랜드들을 권리를 라이센스를 가져와서 이제 그걸 한국에서 잘 런칭을 해서 어떻게 보면 브랜드 하나에, 굉장히 빅 브랜드 하나에 의존하는 전략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브랜드 여러 개 다 이제 동시에 인수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확률 높은 곳이 어떤 곳이 잘 올라오고 이 확률은 왜 올라왔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느낌이 드는, 뉴스에서는 이제 뉴스나 이제 신문에서는 숨겨진 강자, 뭐 은둔의 고수 이렇게 나오지만 이미 알려질 대로 너무 잘 알려진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상장사로 코엘 패션과 그리고 로젠 택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여러 자회사들이 있는데, 하이라이트 브랜드, 골프 치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그 말본 골프 브랜드와 코닥 브랜드들 많이 소유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 자체로만 해도 이익이 거의 100억 가까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성공 확률이 예측하기 어려운 비즈니스에서는 다양한 가능성 그리고 각자의 개성이 있는 브랜드들 그리고 그런 개성이 있는 사업 포지션들을 많이 이제 하나의 주체로 묶어서 그 중에서 굉장히 흥행하는 뭐 프로젝트나 사업이 나왔을 때 그 주체 자체가 흥행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벤처 투자라는 영역도 여러 개의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흥행하는 회사가 점점 나왔을 때, 흥행하는 회사가 나왔을 때 그 회사에 이제 팔로운 투자까지 계속 집행을 하면서 성공의 확률을 좀 더 높여가는 비즈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게 있다면, 엔터사들 우리 많이 봤을 때 엔터사들이 왜 그냥 하나의 회사로 하나의 프로젝트로 이렇게 좀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소속시켜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 각자의 레이블이 쪼개져 있고 또 쪼개져 있는 레이블을 인수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외부 환경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각각의 그 고유한 그 문화를 살리고 그 문화를 하나의 주체로 이제 통합시켜서 성공 확률을 보다 높이고 자본 소요를 리소스 투입하는 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